근로 기준을 규율하는 것 중에 제일 센 놈이 단체협약이고 이제 그 다음이 취업규칙이고 그 다음이 근로계약인데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의 근로조건을 규율하고 있는 규칙들과 계약들이 있을 때 그럼 어떤 것을 적용해야 되는 거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뭐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계에서는 그럼 항상 단체협약이 가장 먼저 그 다음에 취업규칙, 뭐 근로계약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렇게만 적용되는 거냐? 아니면 연봉계약이 근로계약보다 우선하고 또 연봉계약이 취업규칙보다도 혹시 우선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있으니까 제가 적었겠죠. 이런 거를 우리가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호 근로 조건을 규율하고 있는 각각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기준들을 법에서 두고 있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노사가 서로 서면으로 정한 근로조건의 합의를 우리가 단체협약이라고 하는데 이 같은 단체협약은 노조법 33조에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죠. 자,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부분보다는 우선하기 때문에 이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조항은 취업규칙 근로계약이 정한 것은 무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단체협약이 가장 근로조건 중에서 센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임금 피크제나 뭐 상여금을 12달로 나눠서 매달 지급해서 최저임금에 넣고 싶어도 그 조항이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으면 그 단체협약을 개정하지 않고는 상여금을 12달로 매월 주는 게 참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이 단체협약이 가장 우선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취업규칙인데 취업규칙의 근로기준법 97조에 자,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라는 거죠. 네, 그래서 무효가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의해서 기준이 정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계약서를 만들고 거기에 의무기재사항을 적고 그 제일 마지막에 여기서 정하지 않은 근로조건은 취업규칙에 따른다 이런 준용 규정을 넣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정하고 있는 사항들 중에 취업규칙이 더 높은 단위의 근로조건을 두고 있다면 거기서 정했다 하더라도 그 취업규칙이 더 우선 적용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취업규칙이 어떻게 보면은 노조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런 상위적 개념의 근로계약보다는 더 우선적인 효력을 갖는데 자, 우리가 근로계약이나 연봉계약을 하면서 그 연봉계약에 또는 다른 계약에 취업규칙보다 더 유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경우에 그랬을 때는 계약이 규칙보다도 더 우선 적용된다. 이걸 우리가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그러니까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이나 과반 노조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집단적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하고의 계약에 있어서 개별 계약에 있어서 더 유리한 조건이 있었다면 그 취업규칙보다는 연봉계약이 우선 적용된다.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자, 취업규칙에 보면 상여금은 기본급의 600%로 하고 36912 추석설 해서 25일 급여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자한테 준다. 뭐 이런 조항을 되게 취업규칙에 두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취업규칙에 명시된 그 상여금은 재직자에게만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임금의 고정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급을 계산할 때 상여금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노동부는 기준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취업규칙은 그렇게 돼 있는데 연봉 계약을 하면서 당신한테 연봉 3,600을 주는데 그 3,600은 기본급하고 업적 연봉으로 되어 있고 업적 연봉은 상여금을 평가해서 ABC 평가해서 700, 600, 500 이렇게 준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미 연봉으로 약정해서 12달 나눠서 매달 주게 되고 이 연봉 속에 이미 상여금이 매월 지급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연봉 계약 자체가 이것은 연봉의 일할 계산의 원칙이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미 그 업적 연봉인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더 유리한 거죠. 취업규칙에 정한 규칙보다 근로계약이나 연봉계약에서 정한 이 같은 기준이 원칙상은 하부적 개념이지만 근로조건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이 더 유리하게 되어 있고 연봉계약이 유리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게 더 먼저 적용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관련된 판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 유리조건 노선의 원칙에서 이 판례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데 노사가 합의로 취업규칙을 개정해서 그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해서 과반 동의를 받아서 했으면 그걸로써 임금 피크제는 유효하다 이렇게 봤는데 어떤 근로자가 나는 55세 이후에 10% 임금을 까는 거에 대해서 나는 동의를 한 사실이 없다. 나는 그렇게 연봉 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 근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그 규칙의 증거에서 내 연봉 8천에서 10%를 까서 7,200을 준 거는 그것은 일방적인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제기한 거에 대해서 근로자 손을 들어준 사건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실무적으로 그렇게 노사가 합의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했다고 하면 그 임금 피크제에 들어가는 대상자들하고 감액된 연봉에 의한 합의가 반드시 뒤따라야 그래야 그 임금 피크제를 원칙대로 적용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 그 근로계약이 규칙보다도 더 우선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근로계약이 단체협약보다도 우선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학설이 좀 나뉘죠. 그죠? 일부는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좀 노사의 단협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 취업규칙 같은 경우는 단체협약과 달리 회사가 작성해서 근로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신고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만약 이것을 불리하게 변경하는데 50%의 과반 직원들의 동의가 없었을 경우에 그때는 그 연봉제를 도입하는데 과반수 동의를 못 받았다면 기존 사원들에 대해서는 허봉제를 하는 거지만 회사는 이미 이 작성의 주체는 회사니까 회사는 이미 변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시행된 이후에 들어오는 신규 사원들한테는 연봉제를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취업규칙의 상대적 효력.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회사에 두 개의 근로조건이 전속하게 되는. 그러나 이제 노동조합이 정한 단체협약에서 그것을 인정해 줬을 경우에는 결국은 노동조합의 단결권, 헌법상의 어떤 기본권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것은 너무 적용하기는 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주장하는 분들이 많죠.